안녕하세요. 희한의 캠핑의 가창오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라면 꼭 보상받으셔야 되는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에 관련 포스팅이 몇 개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탭으로 가신 다음에 글을 블로그로 바꿔주시고 희한의 캠핑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희한의 캠핑을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경락손해, 시세하락 손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세하락 손해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시세하락 손해란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를 완료한 이후에도 중고 시세의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말하며 경락손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제 차를 수리를 다 했어요. 근데 뭐 사고 난 차 마음에 안 들어서 차를 판매를 하려고 매매센터에 갔더니 사고가 났으면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사고 났는 부위 때문에 8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를 바로 시사락 손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이 시세락 손해를 상대 보험사 측으로부터 꼭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아요. 보험회사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 규정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지급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서 또한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 났을 당시에 내 차량의 중고 시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리 비용이 20%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리 비용이 20%를 넘었다라고 하면 인정 기준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이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상당히 뭐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험사와 차주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서는 5년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년에서 단 하루가 등록일이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려요. 등록일 하루 이틀 차이로 대상이 되는 차량이 있고 또 되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중고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20%에서 1%라도 미달이면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중고 시세가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0%를 넘으려고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99만 원이 나와버리게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차량의 실질적인 골격계 내판 패널인데 이런 손상 유무를 떠나서 오로지 수리 비용으로만 시세 하락 손해 금액을 산정해버려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하고 지급받으려는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소송 판례를 보게 되면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약관 기준을 무시를 해버려요. 5년이 초과돼도 대상이 되고 뭐 수리 비용이 20%가 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음 포스팅으로 넘어가서 요건데 경락손해 알면 보상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본 건데요. 사실 시세락 손해는 차주하고 보험사 간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간 보험회사에서는 약관 지급 기준만을 주장하며 대상을 한정했고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대상이 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소송 결과는 차주분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차주들이 가장 많이 패소한 이유가 차량의 시사량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실제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 손해일 뿐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차를 팔았을 때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때문에 200만 원이 감가가 돼서 8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차를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예상은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송이 있었음에도 보험사가 계속적으로 기존 약관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법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대법원 선고를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교환 가치의 감소액이 바로 시세하락 손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판결도 살펴보게 되면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여기에도 보게 되면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아래 사례에 보게 되면 둘 다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유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차주분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골격 부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여기 자동차 외판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자동차의 외형 모습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품들, 범버, 본네트, 휀다, 문짝, 그리고 이 뒤쪽에 트렁크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품들은 차체에서 볼트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조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요 얘기에 있는 부위들을 차체에서 볼트를 제거해서 분해를 하고 나면 남는 모습이 요 모습이 남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내판 부품들입니다. 차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도 생소한 부분인데요. 내판 부품의 특징은 차체와 일체형이거나 용접으로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이 되면 수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복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량 매매 시 시세의 하락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개정해서 원래 출고 후 2년 미만이었던 대상이 5년으로 늘었고 금액 또한 15%에서 20% 상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관상 보상 금액으로는 절대 실제 차량이 시세 하락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 대상이 되던 보상을 이미 받으셨던 아니면 보상을 못 받으셨던 정확한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금액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 평가 금액이 나와야 이 금액을 토대로 소송을 했을 때 차주분들한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소송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이 3년 이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를 찾으실 마음이 있다면 저희 손해사정 법인에서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소송 접수하는 방법부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를 직접 소송을 접수를 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